렉처 10입니다.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멀티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가 뭔지, 셋업을 어떻게 하는지, 컨트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멀티 스텝 로드,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솔루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라고 하면요, 이 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단계별로 그 설정들을 하고, 그리고 해석 결과를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어널리시스에서 나오는 여기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텝 엔드 타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컨드가 아니고요. 요거는 하중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요거의 물리적 의미는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을 할 때는 실제 세컨드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스태틱 해석에서는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결과는 이 스텝별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 단계의 하중값은 태블라 데이터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입력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스텝 엔드 타임이라는 것은 각 로드 스텝에서의 끝에서의 어떤 그 시간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입력한 시간과 하중값은 이제 그래픽 윈도우에 표시가 됩니다. 이처럼 프레셔가 뭐 타임 1.1세컨드일 때 얼마다. 근데 이 1세컨드라는 건 실제로 1초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로드 스텝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고요. 자, 이 프레셔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총 로드 스텝이 몇 개입니까? 4로 돼 있죠. 4로 돼 있어서, 그러면 1번 로드 스텝에서의 그 프레셔는 2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드 스텝에서는 15라는 프레셔를 넣어서 각각의 프레셔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 그 프레셔의 매그니튜드는 여기 로드 스텝에 따라 값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로드 스텝별로 이 프레셔를 테이블라 데이터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멀티 스텝의 셋업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어널리시스 세팅의 상세 설정 창에서 넘버 오브 스텝의 하중을 구분할 개수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버 오브 스텝을 4로 넣겠다면 내가 이제 로드 스텝을 4개로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 스텝 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테이블과 그래픽에 다 이 4라는 숫자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프에도 이렇게 4개로 나눠주고요. 태블라 데이터도 이렇게 4개로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스텝 엔드 타임, 여기 나오는 것은 해석 단계나 하중 입력 단계를 의미하는 거지 실제 시간 개념은 아니다. 근데 이 타임의 의미는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에서는 실제 시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스태틱 해석에서는 실제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각 로드 스텝별로 1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스텝이 4가 되면 제일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4초, 로드 스텝 세 번째는 3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용을 합니다.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에서 각 스텝들은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으로 각 로드 스텝에서 하중, 구속 조건, 해석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각 스텝별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커런트 스텝 넘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스텝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아니면 밑에 있는 이러한 그래픽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됩니다. 특정 스텝을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에서 원하는 스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스텝 3번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래픽 창에서 그냥 2와 3 사이에 있는 사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줘도 되고요. 한 개 이상의 어떤 스텝들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싶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바를 Shift나 Ctrl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어널리시스 세팅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멀티 스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1, 3번을 선택한 멀티 스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select all 스텝을 다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Select All 스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ll 스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세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스텝의 설정을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어널리시스 세팅을 클릭을 하고 워크시트를 보게 되면 이 어널리시스 세팅에 대한 정보들이 스텝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널리시스 세팅 클릭하고 여기 나오는 워크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일단 스텝이 4개로 나눠져 있고 엔드 타임은 1, 2, 3, 4로 되어 있고 난리니어 해석에 관련되는 컨트롤들, 그 다음에 아웃풋 컨트롤들이 이렇게 쭉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스텝, 이제 로드를 어떻게 넣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 스텝 어널리시스는 스태틱 스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각 스텝별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하중은 싱글 스텝 어널리시스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교환할 사항이 있는데, 자, 모든 스텝에 대해서 하중을 유지하려면요, 싱글 스텝 어널리시스와 같이 매그니튜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자, 여기서는 프레셔를 넣는데 어떤 페이스에다가 크기를 10메가파스칼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두고 첫 번째 로드 스텝에 이렇게 넣으면 디폴트로 이렇게 나머지 뒤에 있는 로드 스텝까지 이렇게 10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스텝 넘버 1이 끝날 때, 스텝 넘버 1이 끝날 때, 즉 프레셔는 10메가파스칼까지 가해지는 것이고요. 즉 스텝 1은 10메가파스칼에 대해서 결과를 본다는 뜻이고, 2번, 3번, 4번의 스텝도 마찬가지로 프레셔 10에 대해서 다 결과를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스태틱 해석에서는요, 그러면 여기 로드 스텝 1에서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그러면 이 하중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스태틱 해석에서는요, 어차피 제일 시간의 끝에 있는 부분에서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 경사하중으로 들어간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 10메가파스칼 하중이 들어갔을 때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각 스텝별로 다양한 하중값을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이 매그니튜드 부분을 하나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태블러 데이터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태블러 데이터로 변경해주면 각 그 스텝별로 얼마의 프레시저가 들어가는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1번에서는 1번 로드 스텝은 10, 2번 로드 스텝은 6, 3번 로드 스텝은 12, 그리고 4번 로드 스텝은 8 메가파스칼에 대해서 하중 그 4번의 해석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그 멀티 스텝 로드가 됩니다. 특정 하중이나 구속 조건들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활성화하려는 스텝들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Activate, Deactivate at this ste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Deactivate가 되면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비활성화가 되게 되면 아예 이 그래프 창에서 그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태블러 데이터에서도 그 값은 이렇게 회색 처리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deactivate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셔가 3번에서는 아예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각 스텝에 대한 결과는 해석이 완료된 후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텝별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로드 스텝으로 풀어진 결과인데요. 내가 만약에 3번, 즉 세 번째 로드 스텝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여기 3번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Retrieve this result 하면 이 로드 스텝에 대한 결과들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또는 디스플레이 타임에 직접 그 원하는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어서 바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1번 하면 로드 스텝 1이고요. 2 넣으면 두 번째 로드 스텝, 3 넣으면 세 번째 로드 스텝, 4 넣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의 결과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스텝 사이의 값을 선택해서 결과를 출력할 경우
그 보관된 결과값을 출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결과를 봤는데 토탈 디포메이션을 봤는데 타임을 2.5635 되는 타임으로 봤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2.5635는 2번과 3번, 즉 세 번째 로드 스텝인데 완전히 세 번째 로드 스텝까지 온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온 것은 아니고 이것은 대략 스텝 2에서부터 스텝 3으로 변화되는 하중의 약 56% 정도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솔루션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선형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중을 10을 준 경우에서 선형 해석을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중을 20으로 줬을 때 결과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냐면 2배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형 해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솔루션 컨비네이션들을 이용하면 다른 해석 결과들을 우리가 슈퍼포지션해서 결과들을 구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 포스트 프로세스 단계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들지 않고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솔루션 컨비네이션은 다수의 해석 결과나 한 해석 내의 여러 가지 스텝들의 결과들을 조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할 때 각 해석들의 결과들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거에다가 몇 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이렇게 몇 배를 해서 결과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X방향으로 1이라는 힘을 줬을 때 있는 결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Y방향으로 1이라는 힘을 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environment 1을 X의 1N에 대한 결과, environment 2를 Y 쪽의 1N의 결과라고 하고 여기 각각 코이피션트를 10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는 X축으로 10N, Y축으로 16톤의 결과를 줬을 때, 힘을 줬을 때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선형 해석은 이와 같은 그 결과 중첩들이 가능합니다. 자, 솔루션 컨비네이션을 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보면 prepare, define, mesh, 그리고 result가 있는데 result 부분에 솔루션 컨비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 항목을 활성화하면 컨텍스트 메뉴에서 솔루션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메뉴에 이 result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솔루션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항목에서 조합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솔루션 컨비네이션 항목을 활성화하면 워크시트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environment는 static structural 있고 static structural 2가 있어요. 여기 보면 static structural A5가 되고 static structural 2가 B5가 됩니다. 자, combination 1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타입이 리니어고 여기에 나오는 C하고 그 다음에 D를 그냥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C의 조건과 A의 조건과 B의 조건들을 그냥 같이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결과들을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 컨비네이션은 솔루션 컨비네이션 워크시트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워크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 해서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해석 시스템은 드랍 다운 리스트에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environment, structural, structural 2가 있어요. 그래서 코이피션트는 이게 스케일 팩터인데 여기에다가 타임 포인트 그 다음에 멀티 스텝 또는 이게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에서 타임 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요걸 워크시트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이 경우는 4개의 로드 스텝으로 되어 있고 태블러 데이터가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atic structural A5가 4개의 로드 스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멀티 스텝을
갖는 한 개의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수행한 경우에 스태틱 해석을 한 번을 하는데 4개의 멀티 스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어널리시스 내에 서로 다른 여기 로드 스텝들을 조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environment는 static structural, 그 다음에 static structural 2가 있고요. time frequency 요거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은 static analysis 내에 있는 다른 로드 스텝의 결과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솔루션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단일 해석에 대한 비율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자, 컨비네이션 1이라는 것은요. 여기 스태틱 스트럭처럴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4배를 한 겁니다. 즉 하중을 4배 한 거죠. 그죠? 보면 스태틱 스트럭처럴 결과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오리지널 리절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변이가 0.005인데 여기다가 4배를 한 결과들은 다시 푸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결과들에게다가 그냥 4배를 곱하는 식으로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0.02, 0.005를 4배하면 0.02가 되죠. 그래서 이런 스케일드 리절트 같이 얻을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하중을 10을 준 결과가 있는데 하중이 50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를 다시 풀 필요가 없이 이러한 솔루션 컨비네이션에다가 5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내에 어널리시스 시스템이 지오메트리와 모델 셀이 공유만 되어 있다면 해석들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지오메트리 부분하고 모델만 공유되는 거면 언제든지 가져와서 우리가 컨비네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스트럭처럴 여기 나오는 A5하고 스태틱 스트럭처럴 2 B5를 개수를 1로 해서 2개를 컨비네이션한 결과들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지오메트리하고 모델을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를 정지 상태와 바퀴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해석한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는 스탠딩 브레이크니까 정지 상태, 그 다음에 요거는 바퀴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결과라고 칩시다. 그리고 각 해석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개의 상태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변이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바로 여기 솔루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얘네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주면 이렇게 다시 해석을 진행하지 않고도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